돈이 되는 금주의 가장 핫한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경제 핫 뉴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조 7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불안 속 비투가 고개를 들며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번 달 들어 1,300원대로 급락했다가 다시 1,400원대로 반등하는 등 출렁이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해봅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고속버스와 기차표 취소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주말과 명절 등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취소 수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예정인데 위약금 체계 개편의 배경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하고 알찬 경제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티벗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도 올려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린 티벗 퀴즈 3문제 풀어주시면 그중에 한 문제만 맞히셔도 저희가 상품권 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10분께 10,000원 상당으로 커피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 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 비투 여파, 가계대출 급증세라는 주제였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무려 3조 7천억 원. 그뿐이 아닙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예금도 23조가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네, 저는 대출 받은 것도 최근에 없고 예금 인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혹시 두 분이 혹시 하셨을까요? 저는 이미 네. 뭐 목구멍까지 대출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더 최근에 대출을 안 받았는데 실제로 요즘 좀 너도 나도 대출을 많이 받는 추세인 것 같아서 지금 뭐 해야 되나 정수리까지 좀 받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이제 저도 사실은 받질 않았는데 이렇게 초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대출 받고 예금 빼고 이런 분위기다. 그럼 저도 빨리 뭔가를 빼서 그러니까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 급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 예금부터 빼서요. 23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요. 화면 자료 보시면 최근 5대 은행의 대출 증가세 4월 한 달간 3조 7천억 넘게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가릴 것 없이 모두 늘어났고요. 이 배경을 보자면 미국 증시 불안하죠.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쌀 때 사자. 라는 겁니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비슷합니다.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사이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 중심으로요. 사실 그 부동산 자금도 다시 몰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돈의 흐름을 보자면요. 예금에서 대출로 거길 넘어서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이 대출의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출 막차를 노려보자 이런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요.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유하자면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요. 대출 받으시는 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1.5%로 높아지면요. 사실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규제가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대출 받기가 깐깐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이 막차다. 빌릴 수 있을 때 빌리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대출이 힘들어지면 우리에겐 최후의 마지노선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우와. 여기까지 안 가면 좋은데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와, 하실 진짜, 거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에 적용되는 거니까 마통으로 우리가 몇 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와, 마이너스 진짜 경제 우등생 됐네. 마이너스 통장 받는 게 똑똑한 거예요? 네. 아니 자화자찬 말고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마통도 대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마통도 마이너스 통장도요. 사실 신용 대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받는다고 해서 뭐 DSR 규제를 피해가는
상승한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난 500만 원만 딱 쓴 거예요. 네, 그럼 네. 나는 대출이 그럼 500만 원인가? 라고 네.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2천만 원 한도가 꽉 차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천만 원에 사실상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은요.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짜리 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고신용자, 뭐 고소득자라도요. 일단 고신용자라도 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신용대출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무엇보다 뭐 주담대 받을 때나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이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뭐 DSR 규제를 피해가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아이고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참 상황이 힘든 게 대출 받은 분들은 대출이자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금 넣어놓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예금 금리가 올라가냐? 그것도 그렇죠, 내려간다는 아니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차이 뭐 예대 마진이 뭐 최대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대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는 이런 양극화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실제로 이에 따라서 이 두 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들의 이자 이익 같은 경우가 30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좀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좀 금리 좀 조정 좀 해라. 이랬더니 은행들은 아무래도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고 가계부채가 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햇살론이나 안심 전환대출 같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 또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정책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안 해주면은 예금 금리라도 좀 예금 이자라도 좀 올려주면 좋을 그러면 텐데요. 좋은데. 대출만. 와 정말 그 방송을 하는 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와닿는데. 투덜댔어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뭐 어떤 거요? 예전에 요 비슷한 시기에 진짜로 대출 받고 예금 땡겨서 투자했는데 그냥 불나방이 됐지. 그냥 지금 다 하나 어디론가 가버렸어. 불로 들어가 버렸구나. 예. 그래서 지금은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요. 신중. 항상 제가 얘기했죠. 최시중, 최신중. 최신중. 예. 신중하게. 예. 근데 우리 시중 선배님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왜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포모족 들어보셨죠? 포모- 포모족이라고 한대요. 예. 네. 오.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막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기억나요? 뭐라고 했죠? 포모족. 포모족? No, no. 포모족. Fear of missing out. 뭐래요? Fear of missing out. F니까. 포모족이라고 해서 네. 남들이 하는 거를 놓칠까봐 또는 뒤처질까가 불안해하는 거를 뜻합니다. 무슨 한마디로 뜻이야? 따라쟁이 투자자를 말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포모족이 되지 짝짝이. 않도록 네. 정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경제 한 뉴스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1,400원 안팎으로 떨어진 환율, 국제 환율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1,500원 간다 뭐 강달러 하는데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00원대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70개국에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네. 달러 환율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시면 6개월 만에 1,300원대로 가서 굉장히 반가운 환율이었는데 네. 이게 오늘 보니까 1,400원 다시 넘어오면서 1,42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최근에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루미늄과 철강에 부과됐던 관세 일부를 낮춰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과 극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결국 달러의 매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2% 한 초중반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위환하는 쪽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원화가 위안화 가치에 좀 연동돼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출에 대한 막차 수요나 아니면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포모족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내려갈 것 같은지 올라갈 것 같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네.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럴 때 앞으로의 흐름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흐름이요? 그러니까 유지되면 지금의 수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고민하시고 조금 예상하시는 게 이러다가 1,300원대 초반으로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옛날처럼 1,500원 근처로 다시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1,350원에서 1,400원 초반대의 환율이 좀 지속될 그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결국은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나 신흥국 시장에서 조금 이런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결국 환율이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50원에서 1,400 초반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